안녕하세요. 테라피 데디입니다. 오늘 저희가 자료를 통해 논의할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첫걸음을 뗄 때 겪는 그 지긋지긋한 고통, 이른바 족저근막염으로 알려진 발 뒤꿈치 통증입니다. 자, 핵심 쟁점은 이것입니다. 이 통증이 단순히 통증이 발생하는 발바닥 그 자체의 국소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원인이 저 위쪽 종아리 깊숙한 곳에 가자미근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저는 문제의 핵심이 발바닥 구조물에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그 발바닥의 통증은 결과일 뿐이고, 문제의 근본적인 동의는 종종 우리가 간과하는 그 가자미근에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제 입장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촉발을 디딜 때 오는 통증은요, 밤사이 수축되어 있던 족저근막이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미세 손상과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발바닥에 한정된 국소적인 문제라는 거죠. 통증이 발 뒤꿈치에 아주 명확하게 집중된다는 사실이 이걸 뒷받침하고요. 따라서 치료 역시 족저방형근 같은 발바닥 내재근을 포함해서 그 국소 부위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습니다. 이게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을 다루는 가장 효율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바로 그 지점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 증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발바닥의 염증? 그거는 분명한 결과죠. 하지만 그 염증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장력은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저는 그 근본 원인이 종종 종아리, 특히 가자미근에 있다고 봅니다. 이 근육 안에 단단하게 뭉친 매듭 같은 지점, 뭐랄까 통증 이발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정작 통증은 그곳이 아닌 발 뒤꿈치로 보내는 방사통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자미근이 뻣뻣해지면 발목 기능 전체가 무너져서 족저근막의 지속적인 과부하를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발바닥 자체에도 족저방형근처럼 발 뒤꿈치에 직접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물론이죠. 족저방형근도 당연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근육은 왜 과부하를 받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근본적인 과부하의 원인이 바로 가자미근의 기능부전에서 온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자미근이 짧아지면 발목이 충분히 위로 꺾이지 않는 발목 배축 굴곡 제한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걸을 때마다 보상작용으로 발의 아치를 안쪽으로 무너뜨리거나 발가락으로 땅을 더 강하게 밀어내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움직임 모두 족저근막을 비정상적으로 잡아당기는 주범인 거죠. 그 생체 역학적인 설명에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환자에게 그렇게 복잡한 접근이 필요할까요? 실제 임상 현장에서 보면 발바닥 스트레칭이나 국소적인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되는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모든 경우의 원인을 가자미근으로 귀결시키는 건 문제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이 점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발바닥만 치료하는 것은 이건 마치 부엌바닥에 고인 물을 닦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근본 원인, 즉 가자미근을 해결하지 않으면 바닥은 계속 젖을 수밖에 없거든요. 국소 치료로 당장의 통증은 줄일 수 있겠지만 근본 원인이 그대로라면 재발은 시간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시행하는 그 가자미근 스트레칭이 재발 방지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통합적인 관점의 중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발바닥에 있다는 그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즉각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국소적 접근은 환자의 삶의 질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치료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조건의 문제라고 봅니다. 국소 치료와 근본 원인 치료는 선택이 아닌 함께 가야 할 필수적인 두 축인 거죠. 자, 논의를 정리하자면 저는 아침 발뒤꿈치 통증의 핵심이 발바닥 자체의 과부하와 염증에 있으므로 치료의 시작과 중심은 통증이 발생한 국소 부위의 회복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발바닥 통증은 결과이며 그 원인은 종종 종아리의 가자미근에서 시작된다고 요약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몸의 움직임 사슬 전체를 고려해서
가자미근의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네. 오늘 논의에서처럼 하나의 통증에도 이렇게 다른 접근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완벽한 정답이라기보다는 두 관점을 모두 검토할 때 비로소 문제의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고 더 나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료에는 두 관점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